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종목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W7 종목은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원더7의 줄임말로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W7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이번 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총이 사상 첫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에는 시총이 3조 8,6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애플의 주가는 40%가량 뛰었는데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아이폰 판매량은 2억 4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 AI의 혁명은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소비자 AI 혁명은 애플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애플이 머지않아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아이폰 16 시리즈의 호실적이겠죠. 미 증권사 에드부시는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은 AI 기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내년에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 10월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폰 15의 판매량은 14보다 더 좋았고 16 시리즈는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발전이겠죠. 실제 애플은 지난 11일에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AI 모델인 챗 GPT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챗 GPT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요, 현지 기업들과 협상을 하면서 AI 기능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애플의 서버용 AI 반도체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차세대 M5 칩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 모든 제품에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형 칩은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은 신형 M5 반도체를 맥북과 같은 제품에서 탑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플의 대항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오늘 가져왔습니다. 앞서 미 애널리스트가 기업 AI 혁명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AI 혁명은 애플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AI 분야에서 애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로 AI 칩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자리가 지금처럼 굳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지 못한다면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제품부터 엔비디아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4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엘은요, 2024년 5월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상반기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설계 결함이 발견돼서 12월로 다시 연기가 되고 또 여기에 12월 초부터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년 주기에 AI 칩 설계를 맞추기는 했지만 2026년에 출시하기로 한 루비는 어떨까요? 일정이 연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엔비디아는 AI GPU의 개발 주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많은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업데이트 주기를 2년으로 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그 2년을 맞추지 못한다면 많은 업체가 엔비디아를 이탈하고 그만큼 수익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도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 거고요. 애플도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연산 처리 서버 칩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AI GPU 시장의 점유율이나 성능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 엔비디아에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강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야망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엔비디아의 자리도 위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 허브 AI 스킬 내비게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AI 스킬 내비게이터는 사용자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무려 20개 언어로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AI 모델이 출시됐다라는 뉴스는 정말 많이 접하지만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좀 실감하기가 어렵죠. 우리 친절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학습자가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생 목표는 물론이고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주제별로는 생성형 AI의 기초, 그리고 책임 있는 AI 원칙, 그리고 애저 오픈 AI 서비스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역할별로는요, AI 학습 허브, 그리고 정부기관 작업 최적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활용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초급 학습자에게는 기본 개념 강의가 제공이 되고 또 전문가에게는 심화된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AI 기술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학습자가 이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벅찬 환경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도구를 개발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AI를 적용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죠. 미국에서 가장 AI 학습에 진심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픈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초대형 거대 언어 모델인 V3를 공개하면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로 투자하고 있는 오픈 AI의 차세대 AI 모델 GPT-5 개발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딥시크가 최근 공개한 V3는 6,7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텍스트 기반의 작업은 물론이고요. 코딩과 번역, 그리고 에세이 작성 등의 분야까지 다양한 과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무려 14조 개의 텍스트 토큰으로 학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에서 학습된 추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GPU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억 원이라는 비교적인 좀 낮은 비용으로 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딥시크는 V3가 오픈 AI의 GPT-4 그리고 메타의 라마 3.1 모델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코딩 대회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V3가 자신을 오픈 AI의 GPT로 착각하는 등의 환각 모델을 또 보여준다고도 하는데요. 나는 챗 GPT입니다 라고 답하거나 오픈 AI의 API 사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챗 GPT와 유사한 농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등의 그런 모습도 징후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업계에서 파장이 좀 큰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V3가 학습 데이터에 챗 GPT의 출력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의 출력을 무단으로 학습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규제 상황도 V3에게는 우려로 엮이고 있습니다. V3를 포함한 딥시크 서비스는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설계된 결과겠죠. 이에 대해서 오픈 AI 대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서 이미 작동 중인 것을 복제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하지만 새롭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딥시크 모델 출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AI 코딩 에이전트 줄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AI 코딩 분야의 경쟁에 뛰어든 건데요. 앞서 구글 CEO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구글의 신규 코드는 25% 이상이 AI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엔지니어들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적용된다면서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글의 줄스는 AI 기반 코드 에이전트인데요. 개발자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이슈를 처리하고 계획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버그 수정과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빠르게 단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개발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거죠. 개발자들은 줄스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은 이번 줄스를 출시하면서 코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유용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면서 구글의 장기 목표의 일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줄스는 지난 11일 테스터 그룹에서만 출시가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초부터 이제 다른 개발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에 대항하는 AI 코딩 대항마는 누구일까요? 네,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젯브레인스의 설문조사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AI 코딩 기업은 오픈 AI의 챗 GPT로 나타났습니다. W7 종목은 오픈 AI인데요. 현재 AI 코딩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픈 AI가 추론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모델인 오스리를 현지 시간 20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오스리는 지난 9월에 출시된 5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번에 오픈 AI는 소형 모델인 O3 미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오픈 AI CEO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1월 말에 O3 미니를 내세울 것이고 곧이어서 O3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연구원에게는 이날부터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스리는 물리학과 과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표를 살펴볼까요? 마크젠 수석연구원은 오스리가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96%의 정확도를 자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원 모델, 기존 모델은 83%를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월등한 성과인 거죠. 박사와 대학원 수준의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 문제가 포함된 테스트는 전작이 78%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87%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O3에서는 추론 시간 조정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이용자는 연산 시간, 즉 O3의 사고 시간에서 낮음과 중간, 높은 3단계의 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설정해서 연산 시간이 길수록 또 성능은 더 좋아진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O3는 벤치마크, 즉 성능 측정에서 다른 모델을 또 압도한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프로그래밍 작업에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에서 O1보다 무려 22.8%포인트라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코딩 실력 측정 지표에서는 272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엔지니어 상위 99.2%가 2400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인 거죠. 이렇게 오픈 AI가 한층 개선됨에 따라서 구글의 AI 모델과도 또 경쟁에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M7 종목과 W7 종목 각각 세 가지씩 알아보고 왔는데요. AI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딥시크는 차세대 AI 모델로 그리고 알파벳과 오픈 AI는 AI 코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나머지 8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이 AI를 통합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배송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비전 보조 패키지 검색이라는 기술을 소개하고 내년부터 1000대의 아마존 배송 차량에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술은요,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컴퓨터 비전 기술과 또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건데요.
내비게이션으로 최단 경로를 지정한 뒤에 배송지에 도착하면 특별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화물칸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이 배달할 물품을 식별하고요. 녹색 원과 빨간색 X자 빔을 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별해 준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배달 기사가 더 이상 배송지마다 패키지를 정리하거나 라벨을 읽고 수신자 이름이나 주소를 수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단순히 시스템의 녹색 불빛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10만 대의 밴과 39만 명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월에 출시한 쇼핑 도우미 AI 챗봇인 루퍼스와도 연계가 됩니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물류센터에서는 AI와 로봇이 직접 주문을 픽업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 로봇 AI 스타트업인 코베리언트의 설립자 등을 영입해서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창고에 75만 대에 달하는 다양한 로봇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응한 내용일까요? 창고가 완전히 가동이 된다면 2,500명을 고용할 것이라는 대안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에 대항하는 W7 종목, 중국의 테무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가 올해 앱스토어에서 2년 연속 최다 다운로드 무료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건데요. 테무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주도해온 미국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무의 성공은요, 파격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습니다. 2023년 테무의 총 거래액은 약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을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월간 사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한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무의 급성장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테무의 성장세의 심각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을 내세웠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인 하오를 출시하면서 맞대응을 내세웠습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아마존이 중국 판매자들에게 테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테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아마존의 추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매출 규모는 아직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테무의 성장 속도와 잠재력을 살펴봤을 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테무는 품질 관리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문 제품의 품질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독립 디자이너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도 다수 보고가 됐는데요.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중 갈등 문제겠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테무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2025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경우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서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M7 종목 살펴볼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1000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정에 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10일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울퉁불퉁한 경사로를 오르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은 로봇은 미끄러지고 휘청이지만 금세 균형을 다시 잡고요. 사람의 반사신경을 갖춘 것 같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봇에 탑재된 AI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내세워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머스크가 세운 xAI의 첨단 AI는 향후 옵티머스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로봇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표를 함께 살펴보자면 시장에서는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132억 달러, 2035년까지는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이는 1년 전에 예측했던 규모의 6배 이상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사전에 학습되지 않았던 동작까지 추론해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이 돼서 가사 노동도 대체하고 또 배달을 하는 등 사회 곳곳의 모습을 드러내는 미래가 더 빨리 다가온다는 의미겠죠. 현재 AI 산업의 뚜렷한 강자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결국 로봇 시장을 잡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항하는 원더 세븐 루키 종목, 바로 오픈 AI입니다. 오늘 오픈 AI가 두 번 나오는데요.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년 전에 해체시켰던 사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올해 초에 재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 AI가 최근 두 발과 두 팔을 지닌 인간형 로봇 개발을 논의했다면서 검색부터 웹브라우저, 그리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AI 관련 모든 분야에 뛰어들려는 오픈 AI의 야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 AI는 사실 이 분야에서 입지를 이미 다져놨는데요. 지난 2월에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에 투자한 바가 있고, 피규어는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피규어 2로 BMW 공장에서 금속 부품 이동 작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노르웨이 로봇 기업인 원엑스에도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요. 원엑스는 시속 15.8km로 이동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브를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기능을 대폭 확장한 소비자용 로봇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최근 유치한 66억 달러를 이 투자금을 활용해서 이들 기업의 인수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의 로봇 시장 진출은 기술력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자율 로봇용 AI 모델 개발 부서를 운영해 왔고, 또 로봇팔로 루빅스 큐브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과 그리고 TSMC와 협력해서 개발 중인 맞춤형 AI 칩도 이 로봇 개발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AI 붐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죠. 엔비디아가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미국 CNBC가 언급을 했습니다. 올 한해 엔비디아에 유입된 개인 투자액은 3년 전보다 무려 88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2025년 최고 추천 종목 탑픽에 엔비디아를 올려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대만에 대형 해외 거점 센터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부지 규모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더라도 대형 규모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CEO는 대만 투자를 확대해서 최소 1,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추가 고용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단행하기 위해서 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대만 지사 그리고 R&D 센터가 있지만요.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대만 거점 후보지로 타이베이 난강이 유력하지만 부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베이 그리고 타오위안, 신주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대규모 투자가 성사될 경우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간의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대항마 살펴볼까요? 바로 텐스토렌트입니다. 텐스토렌트는 AMD와 애플, 테슬라,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활동했던 반도체의 전설로 통하는 켈러 CEO가 설립한 캐나다 기반의 AI 스타트업인데요. 값비싼 엔비디아의 제품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가 되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범용 메모리 그리고 오픈소스 등을 활용한 AI 칩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켈러 CEO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HBM을 구매하는 데 따라 비용적인 이점을 이미 지녔기 때문에 HBM을 사용해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켈러 CEO는 AMD에서 라이젠 CPU를 그리고 애플에서는 A 시리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 전설적인 반도체 엔지니어인데요. 시장에서는 켈러 CEO의 설계 철학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넣고 보고 있습니다.
텐스토렌트가 일본에서 반도체 설계 수탁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르면 연내에 일본 도쿄 내에서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텐스토렌트의 새 일본 거점은 첨단 반도체 설계 공정을 고객 요청에 따라 하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일본 반도체 업체인 라피더스와 협업 중인 텐스토렌트는요, 설계 수탁을 받은 생산 주문을 라피더스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즉, 라피더스는 텐스토렌트를 경우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고, 텐스토렌트는 라피더스와 협업해서 일본에서 보다 더 우위에 선 비즈니스를 이제 전개하는 윈윈 전략인 거죠. 여기에 우리 기업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텐스토렌트는 6억 9,300만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투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텐스토렌트와 협업했지만 투자는 처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5천만 달러 투자에 이은 추가 투자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 칩 파운드리 업체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LG전자는 텐스토렌트와 협력하면 TV와 제품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서 기업 가치는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 가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살펴볼까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가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는 레이벤 메타 안경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되는 레이벤 스마트 안경에는요, 간단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데, 사용자가 메타 AI 비서로부터 서비스 알람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는 지난 9월에 AR 안경인 오리온을 공개하는 등 웨어러블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메타 CEO는 스마트 안경을 애플 그리고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서 차세대 주류 플랫폼으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CTO는 내년은 메타 퀘스트 헤드셋과 AR 안경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앱스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계점도 분석을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제품을 소비자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광학 실리콘 탄화물 렌즈의 높은 비용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부족한 경험이 생산 공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에 대항하는 마지막 W7 종목은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첫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내년 출시한다고 합니다. 무한이라는 프로젝트명은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구글의 XR 기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XR을 탑재한 최초의 기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메타 퀘스트와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설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구글 그리고 퀄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개방형 협업으로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용자가 현실과 가상현실을 다양한 감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글의 AI 챗봇인 제미나이가 탑재돼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정보도 탐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와의 차이점은요, 삼성 헤드셋이 더 가볍고 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삼성 헤드셋의 시야가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더 크게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번에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애플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경이로운 원더 세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딥시크는 차세대 AI 모델로 그리고 알파벳과 오픈 AI는 AI 코딩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무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그리고 테슬라와 오픈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엔비디아와 텐스토렌트 AI 칩 설계로 마지막으로 메타와 삼성전자 차세대 가상현실 기술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M7의 이슈와 W7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경이로운 원더7 종목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